수학하 집합과 명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집합과 뜻과 표현이라는 그 제목이 나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집합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임이 있어야지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위반이 되면 집합이 안 돼요. 이게 세 개를 모두 공통 범위로 해서 집합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 집합인 것 같다, 집합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기준이 있냐, 있어, 분명하냐, 분명해, 그 대상의 모임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있잖아요. 3은 뭐예요? 기준이죠. 1번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작은은 그 3보다 작은 게 분명해요? 맞아, 분명하죠. 그리고 자연수의 모임,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 자연수의 모임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합이 맞아요. 큰 수의 모임 보면 큰 달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1번은 존재하는 거예요. 크다, 1번은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위반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존재하고 2번이 위반이 돼요. 그리고 3번은 뭐예요? 모임을 제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워 드릴 테니까, 1번에 오타가 있었네요. 잠깐만요. 1번은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건 아니에요. 기준은 있고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임을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원소의 관계에 있어. 집합은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A라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원소 A, 스몰 a가 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원소 스몰 b는 이 집합 A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쓰시고요.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쓰고,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스몰 a가 라지 집합 A에 포함이 되는 경우는 A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집합 B가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B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화면 제가 잠깐 멈춰 둘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화면도 필기를 미리 필기하세요. 밑에 집합의 표현이요. 화면 멈추세요. 필기하세요. 됐죠?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안에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에요. 모두 세 가지이긴 한데,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한 게 원소나열법이에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요 발을 붙이고요,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X만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요 X가 집합이다. 그리고 X의 조건을 왼쪽에다 이렇게 적어요. X는 6의 약수다. X는 6의 약수는 1, 2, 3, 4 맞죠? 그러니까 여기 1, 2, 3, 6이 바로 이제 6의 약수가 되는 거고, 이걸 조건제시법, 이거를 원소나열법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A라는 집합을 X는 6의 약수라고 해놓고 Y는 2의 배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합은 X로 한정시켜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든 여는 영향이 없어요. X만이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1, 2, 3, 6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집합을 2X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X는 6의 약수다. 그러면 6의 약수가 1, 2, 3, 4니까 이 1, 2, 3, 4, 3, 6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2, 4, 6, 12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집합이지, 조건제시법에 다른 거는 이런 부수적인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6의 약수라고 해서 1, 2, 3, 6이 아니라 2, 4, 6, 12가 됩니다.
1에 6의 약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집합이 2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3번 이제 이거 다 읽어보시고 3번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부분 봅시다.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이 있는데요.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얘기하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를 공집합으로 표현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의미로 파악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NA라는 게 있는데요. N 가로 열고 이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공집합, N의 공집합은 공집합이 이런 집합 기호를 표시하면 아무것도 없죠. 원소.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원소의 개수는 빵이다. 그래서 이 기호는 사람들이 원소의 개수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걸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요. V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합 요거는요, 요거 의미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연이라고 하면 도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연이란 모양을 한 원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집합 기호 안에 요 원소가 공집합이 있으면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 위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N 안에 여기 안에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원소 개수는 1입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설명할게요.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01번 나가 있습니다. 필수예제 01번이요. 자, 필수예제 01번. 한번 우리가 아까 집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볼게요. 집합인 걸 뭐라 고르래요? 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3번 모임, 우리 반이랑 모임이 있어요. 근데 작은이라는 게 불분명하죠. 그래서 1번은 집합이 안 돼요. 여학생이라는 기준이 있긴 하고요. 여학생들의 모임도 아니네요. 모임이 있다고 하고요. 일단 어차피 예쁜이라는 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있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합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요. 그리고 혈액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B형이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요. 그리고 3번 우리 학교라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건 집합이 맞네요. 그리고 키가 177이라는 기준이 있네요. 근데 가까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네요. 그래서 2번이 안 돼요. 그리고 모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모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이랑 10이 기준이 있네요. 이게 1번이고요. 크고 작고가 분명하죠? 2번이고요. 자연수 모임을 한정시켜 놨죠? 그래서 집합이 맞네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바로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따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02번은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3번 해보시고요. 04번 해보시고요. 05, 06번 모두 해보십시오. 잠깐 한번 멈추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죠? 자, 17페이지 가봅시다. 집합 사이에 포원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잠깐 화면 올릴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1, 2, 3, 4, 5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A는 1, 2, 3, B는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의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원소는 속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속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A가 1, 2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B 원소가 다시 한번 그리면 1, 2, 3, 4, 5가 있는데요. 이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예요. 1, 2는 포함이 되지만 6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요. 다 B에 포함이 돼야지만 부분집합이 되지 일부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집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기호는 이런 식으로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끼리는 서로 모두 부분집합이 되고요. A는 B의 부분집합, B는 C의 부분집합이면 3단 논법에 의해서 A는 C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맞네요. 됐죠? 자, 제가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저 필기를 하시고요. 요거 오른쪽이 좀 잘렸는데요. 요거 먼저 필기하세요.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이쪽도 다시 한번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고요. 서로 같은 집합은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인 경우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같지 않다고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됐죠? 밑줄 그시고 화면 멈추세요. 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는 B가 안 되는 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B의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분 집합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B가 1, 2, 3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하나인 경우 3가지, 2개인 경우 3가지, 3개인 경우 1가지 이렇게 있어서 원소의 개수는 2가 있고요. 요 원소가 3개잖아요. 2의 3승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부분집합의 공식이 나왔죠. 여기가 n개잖아요. n개. 그러면 그 2의 n을 여기다 껴주면 부분집합 개수가 되고요.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A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B가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B인 거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부분집합 다 8개 다 구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자신 있잖아요. 그거를 빼야 돼요.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공식도 마찬가지로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이 되는 거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소의 개수가 많은 걸 일반적으로 빼고요. 그리고 이 부분집합은 요거의 부분집합은 2의 3승이라서 8개인데 자기 자신 A랑 B랑 같게 되는 그 부분집합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밑에 거는 설명은 뭐 읽어보시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5번도 이거 뭐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헷갈리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기를 해 놓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A집합의 2, 4, 6, 8이고 이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2, 4를 반드시 포함하니 2, 4는 나와 이래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 그때 나머지 2, 4를 뺀 6, 8과 그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원소의 개수 빵개 하나, 2개, 하나, 2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2, 4를 공집합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2, 4가 되고요. 2, 4를 6에다 집어넣으면 2, 4, 6이 되고 2, 4를 8에 집으면 2, 4, 8이 되고 2, 4를 6, 8에 집으면 2, 4, 6, 8이 돼요. 여기의 개수가 4개잖아요. 그럼 여기의 개수가 4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거인데
이사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이사를 나오고 나머지 거 갖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거가 나중에 그 이사를 넣는 거와 같기 때문에 나머지 갖고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개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4가지가 돼요. 2번을 보시면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8로 나와 이렇게 해요. 나와. 그 다음에 집에 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8을 제외하고 2, 4, 6의 부분 집합을 구해요. 그건 2의 3승이죠. 그래서 2번은 해결을 했어요. 3번은 뭐냐면 2를 포함하고 4, 6을 포함하지 않아. 2 나와 4, 6 나와. 2 기다려. 4, 6은 집에 하고 2, 4, 6을 뺀 나머지 8의 부분 집합이 2의 1승이죠. 그걸 만든 다음에 2를 들어 보내주면 그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수가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이 방법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시고, 개념 익히기 풀고 나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멈추십시오. 자,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피스에이지 07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피스에이지 07번은 A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틀리냐 맞냐를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거 1번, 2번, 3번 그리고 바깥에 있는 공집합 4번.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한번 볼게요. 1번은 A의 이 집합과 아까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나오나요? 예, 요거가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요거 잠깐 17페이지에 잠깐 가보세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요, 스몰 a랑 라지 a라고 쓰고요. 이렇게 엘레멘트라는 요거로 써요.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요, 컨테인은 약어인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컨테인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밑에 컨테인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요거를 사용하고요. 집합과 직거상은 요거를 사용해요.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레멘트의 약어고요. 이건 컨테이너의 약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속한다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함된다, 포함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달라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필수지 07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엘레멘트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원소라는 얘기예요. 원소고 집합에 속하느냐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는 1번 때문에 참이에요. 이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가 A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1번 요거 때문에 참이고요. 2번은 맞죠? 2번은 얘가 원소인데 집합 기호를 했으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니까 컨테인 포함이 되네요. 3번은 1은 A에 속하냐 그러면 요거는 요 모양을 한 원소가 있다는 건데요. 요 모양을 한 원소는 없어요. 요 모양을 하는 원소가 되려면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A 안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집합 기호 안에 집합 기호 이렇게 요런 모양이 있으면 얘가 참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없어요. 이런 모양이. 요거는 이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3번은요, 이 모양을 한 원소예요. 이 모양을 한 원소예요. 이거를 찢거나 뭐 옆으로 덜어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을 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있으면 얘는 참인데 요게 없기 때문에 A집합엔 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1, 2는 이 집합기호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소여야 되는데 원소 있나요? 맞죠? 3번. 이거 모양은 원소잖아요. 요 1, 2는 원소고 집합기호 있죠?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니까 컨테이너에 포함되다 포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1, 2는 요 2번 때문에 참인 거고요. 5번 할게요. 5번은 공집합은 A 부분 집합이냐? 이거는요, 요 1번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요. 숨어있는 공집합이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지표이다, 그런 말이 요 안에 공집합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집합이고 집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아요. 아시겠죠? 자, 화면 멈추시고 잠깐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리고 필수예제 08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되니 여기 있는 숫자를 먼저 선택을 해요. 숫자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데 3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 요거인 경우, 1이 요거인 경우 그렇게 따지는데,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요 A제곱이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즉 얘가 얘는 안 되고요, 얘가 얘만 돼요.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공부번도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됐죠? 필수예제 10번 잠깐 볼게요. 필수예제 10번. 필수예제 10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A 부부집합 중 5는 반드시 포함하고 3, 6은 원소를 같이 않는다. 5 나와, 3, 6 나와, 5 기다리고 있어, 3, 6은 집에 가. 그리고 5랑 3, 6을 빼고 나머지 4, 7이죠. 4, 7의 부분집합은 2의 2승, 그리고 5 들어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홀수 하나, 홀수 두 개, 홀수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고, 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짝수도 섞여 있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체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면 돼요. 그래서 전체는 2의 5승이고요. 2의 5승이고요. 모두 짝수인 거는 어떻게 되냐면, 너 홀수도 너 나와, 그 다음에 집에 가 처리하면 돼요. 홀수가 3, 5, 7이기 때문에 홀수가 3, 5, 7이죠. 너 나와,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4, 6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2의 2승이 돼요. 걔를 빼주니까 28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요 위에도 필기가 다 안 돼 있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4번, 25번 되게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도 되게 중요해서 설명을 할게요. 필수예제 12번. 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고요. 요거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요. 요 X라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얘가 B가 있고, 그 중간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래서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리고 B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X는 바로 A를 반드시 포함하면 여기서 2, 4, 너 나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나와. 나머지 1, 3, 6, 12 갖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2, 4, 너 들어가 해서 2의 4승,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요. 밑에 28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화면 멈추세요. 네, 감사합니다.